예,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총사령탑 존 볼턴이 미국 시간으로 내일 한국 시간으로 내일 취임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움직임은 없는데 물밑에서 북한 김정은이의 진위를 파악한다고 접촉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 볼턴이 6월 달에 대만을 방문한다는 기사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단독 보도됐고 각종 미국 언론들 그리고 한국 언론들이 인용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김정은이하고 단판 짓는데 존 볼턴이 대만을 간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겠어요? 북핵 폐기는 당연한 거고 이번 기회에 중국까지 그냥 때려버리겠다. 그래서 지금 일을 큰 차원에서 풀고 있다는 거죠. 단지 핵 하나 뽑고 지금 끝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개편을 하고 중국을 위축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겠죠. 지난번 대만 여행법이 통과됐을 때 일반 독자들은 대만 여행법 그러면은 이 미국인들이 그럼 지금까지 대만 여행을 못 갔나? 이제부터 여행 간다는 얘기냐? 그렇게 이해하는데 대만 여행법은 미국의 고위 관료가 대만의 고위 관료와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에요. 즉 대만 여행법이 없었으면 존 볼턴은 대만을 못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면은 대만 여행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처리한 게 결국 존 볼턴이 대만에 가서 대만의 독립화를 추진하려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남중국해까지 지금 중국을 안보와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고 이 피터 나바로는 중국의 관세를 1,500억 달러를 물리면서 무역으로 때려버리고 양축으로 지금 가고 있다. 지금 김정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존 볼턴이 대만 간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언론사들이 존 볼턴이 2017년 1월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하나의 중국 무시하고 대만 활용하자. 이 칼럼을 쓴 것을 지금 상기를 시키는데 미디어워치 인터넷 신문에 당시 존 볼턴의 칼럼을 번역 요약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미디어워치 존 볼턴 칼럼 기사인데 존 볼턴이 지금 중국과 대만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이 한 칼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존 볼턴이 먼저 중국의 행태를 지적합니다. 중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왜 중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렇게 칼럼이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 차이나라 그러지 않고 존 볼턴은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그러니까 중공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존 볼턴은 한국어로 쓰면은 이거 하나만 봐도 존 볼턴이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뻔히 알죠. 당연히 대만하고 이제 비교를 하려다 보니까 중국을 그냥 차이나라 그러지 않고 중공이라고 갖다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중공이 대만 해협에 항공모함을 급파했다. 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차잉 의원 대만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거를 중공이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협박을 해서 무산시키려고 했다. 존 볼턴은 이런 것이 바로 베이징 스타일. 이 중공이란 나라는 주변국이 중공 자신이 원치 않는 장거리 통화를 할 경우에 그 주변국의 뒷마당에 항모 전단을 휘젓고 다니는 나라. 한마디로 동네 양아치 깡패 같은 나라라고 지금 존 볼턴이 질러버린 거죠. 존 볼턴은 이런 베이징 스타일을 여러 가지 예를 들었는데 중공이 남중국해 영해권을 주장했던 문제, 공해상에서 인공섬을 건설했던 문제, 비상식적인 영내 방공 식별권을 설정한다는 문제. 이거 대한민국에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회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있어요. 싱가포르발 군수물자를 환적하는 배를 홍콩항에서 압류 조치했던 문제를 지적했다.
한마디로 중공이라는 나라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인공섬을 만들어냈고 마음대로 영해권을 주장하고 이런 동네 양아치 깡패 같은 놈들이다. 이게 존 볼턴의 시각입니다. 존 볼턴은 중공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를 고려해 봤을 때 미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정책을 재고 및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 하나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존중 정책은 45년 묵은 상하이 커뮤니케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걸 바꿔야 합니다. 이게 닉슨 대통령 때 이른바 핑퐁 외교하면서 이 중공과 협의해가지고 하나의 중국, 즉 대만을 중국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대신에 중공 보고 소련을 좀 견제해라. 이렇게 딜을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만이 그때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대만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 대만 관계법을 통해서 대만하고 연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존 볼턴은 이제 그게 상황이 바뀌었다. 1972년도 상황에서 2017년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전략적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뭐 바뀌었다고 얘기하면 일단 그 당시는 소련의 팽창을 막으려고 중공이랑 딜을 친 거니까 이제 소련 없어졌으니까 대만 문제 뭐냐 그거 다시 논의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존 볼턴은 또 대만 독립 불가, 두 개의 중국 불가, 1중국 1대만 불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된다. 아니 그건 중공 애들이 그냥 떠들고 있는 거지. 대만 독립불가 그거 중공 애들 얘기지. 그럼 대만은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상당 기간 미국은 사려 깊지 않게도 중공의 이런 언어 도단에 굴복하며 세월을 낭비했다. 상하이 커뮤니케 관련 그간 워싱턴은 하나의 중국을 암묵적으로 존중하며 하나의 중국에는 대만도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공이 이른바 남중국해에서 깡패 양아치 노릇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대만은 어떠냐? 대만 국민들의 인식조사에 의하면 오직 소수의 대만 국민들만이 스스로를 중국인이라 인식하고 대만은 본격적으로 독립화를 지지한다. 즉 대만 스스로 계속 독립의 절차를 밟아왔다는 건데 왜 미국은 중공 말만 듣고 대만의 목소리를 무시했냐? 자, 대만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이미 대만은 민주국가로 발전했다. 1996년도에 대통령 직선제로 리덩후이 대통령 당선됐고 2000년대 최초로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성공했다. 2008년, 2016년에도 평화롭게 대선을 잘 치렀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잘 성장하는 대만을 미국은 중공에게 팔아넘기고 그걸 그대로 방치했다고 미국의 기존 기득권 세력들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중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하자는 발언을 하는데 미국은 대만에 무기 수출을 해야 하면 물론 미국의 군사 고문단 및 군사 자산도 급파해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미국의 영내 안보 이익을 저비용 고효율로 실현시킬 수 있다. 미국의 안보 부담은 걱정하지 말라. 맥아더 장군의 예를 들면서 대만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추가 방위 협정, 추가 이제 대한민국처럼 한미상호방위협정처럼 대만과 상호방위협정 맺을 건 없고 미군만 대만에다가 파견시키면 된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입법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일 미군의 절반을 그냥 대만에다 둬버리자. 대만의 이 지정학적 위치가 지금 남중국해의 충돌이 일본보다는 대만 쪽이 그쪽에 가까우니까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면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깡패짓 할 때 그냥 바로 항모 하나 띄우면 되니까 일본보다 군사적 전략적으로 더 유리하죠. 대만에 두는 게. 근데 이제 일본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러면 주한미군을 절로 빼라 그럴 텐데 사실 이제 주한미군은 육군 편성이고요. 이제 주일미군이 주로
해군, 공군 이제 공격용 아닙니까? 그래서 주한미군은 방어용이라는 거죠. 육군이니까. 주일미군이 증가되면서 대만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죠. 자, 이제 존 볼턴이 국제법적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건 이제 예일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니까 1972년도에 체결한 상하이 커뮤니케 조약은 사정 변경의 원칙 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얼마든지 미국의 관련 법안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즉,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면서 1978년도에 미국의 대만관계법을 제정해서 실제로 대만을 포기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대만과 연을 유지했는데 이 대만관계법이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과 맺은 국제 이 협약인 상하이 커뮤니케보다 우위에 있다고 지금 존 볼턴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그냥 변호사 입장에서 법적인 절차를 얘기하는 거지. 아니, 중공이랑 뭐 미국이랑 그 1972년도에 닉슨하고 등소평이 맺은 거, 그거 지금부터 안 하겠다면 끝나는 거죠. 근데 중공이 반발하면은 법적으로 그거는 가능하다. 사정변경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그냥 한국말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그때는 소련 때문에 니네랑 손잡았는데, 이제 소련 없어졌고, 니네가 더 아시아에서 더 사람들 괴롭히고,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니까, 그거 없던 걸로. 그러니까 이 외교라는 게, 무슨 문재인이가 한미 FTA에서 서희 장군의 담판을 재현했다, 승리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강대국은, 회비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저놈이 더 많이 가져갔어? 다시 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한마디로 강대국 미국이 이제 소련 깰 때까지 중공해를 잘 이용해 먹었으니까 이제 됐어. 다시 하자. 뭐라 그럴 겁니까? 중공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 자, 존 볼턴 이제 군사적인 또 얘기를 하는데요.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를 보장하고 중공의 군사맹동주의, 영내 주변국 병합 시도를 저지시키는 것이야말로 동남아시아에서 미국의 사활적 이익을 방어하는 핵심 요체. 그러니까 중공이 이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이런 나라들 그리고 대만까지 힘 좀 있다고 병합하는 것을 미국의 군사력으로 막는데 그 전진기지를 대만으로 하겠다. 대만에다가 미국의 해군과 미사일 공군 시스템을 갖다 두면요. 중공이 대만을 넘볼 수가 없죠. 중공이 배를 타고 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그냥 배 뜨자마자 그냥 다 박살나는데요. 그러니까 미군 기지가 대만에 들어가는 이상 대만은 중공이 복속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존 볼턴은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재밌는 말을 하는데 If China disagrees, by all means, let's talk. 중공이 격렬히 반대한다면 아무쪼록 얼마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하겠다. 이게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에다가 1,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150조 원의 관세를 물려놓고 오늘 트위터에 시진핑은 우리와 영원한 친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존 볼턴은 대만에다가 미군을 둬가지고 말은 방어지만 실제로는 여차하면 중공 깨버리겠다고 나오면서 중공과의 대화는 아무 때나 열려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 이른바 지도자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미디어치 기사에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냥 한글하고 똑같습니다. 자, 국제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만일 조약 체결에서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대한 사정의 변화가 나중에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종료시키거나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원칙. 이건 그냥 강자 마음이잖아요. 자, 그럼 존 볼턴 얘기가 72년도에는 중공이 별 볼 일 없었는데 이렇게 덩치가 커져가지고 애들 괴롭힐 줄 알았으면 우린 그렇게 안 했겠다.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존 볼턴이 북한 애들 불러드립니다.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하고 핵과 중거리 미사일은 보유하니 뭐 이런 디테일한 논쟁을 하는데 지금 미국이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에서 그냥 핵 하나 뽑아내고 우린 몰라 그게 아니고 이 북한의 북핵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들어와서 중국에게 지금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도가 이렇게 나와요. 중국을 압박해서 중국의 힘으로 미사일을 뽑아내려고 그런다. 근데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 북핵 하나 뽑아내려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대만은 뭡니까? 그럼 대만은 북핵 하나 뽑아내는데 이용하고 또 버린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존 볼턴이나 피터 나바로의 과거 책과 과거 칼럼들 보면요. 일관적으로 중공을 깨겠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봐야 되는 거죠. 북한 핵을 뽑는 그 명분으로 중공까지 깬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이랑 협상할 때 북한의 인권 말살 체제까지 깨려고 들어오겠죠. 그거를 뜯어버리면서 중국 동북을 교란시키고 대만을 통해서 남부를 교란시키고 무역으로 쳐버린다. 이런 정도로 지금 가는 흐름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만 정책을 우리가 봐야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여기서 우리 삐걱 잘못 타가지고 문재인이 친중 연방제하고 국민들 7, 80%가 또 좋아요, 우리 인이 잘해요 하는 순간에 이제 대한민국은 바로 미국에다가 선전포고하는 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끝장을 내버릴 거라는 거죠. 미국에서. 여기서 줄 잘못 서면요. 중국과의 사실상 전쟁을 가고 있는데 중국 편을 들면 미국이 내버려 둡니까 그거를. 그리고 지금 일본 언론이 지금 미디어치에 많이 나와 있는데 끊임없이 산케이 등등이 문재인은 미군을 철수시키고 친중 연방제로 가려고 한다. 이거는 예측이라기보다는 예측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본의 반공 우파 지식인은 그러기를 바라고 있다고 봐야 돼요. 문재인이가 삽질해서 주한미군 빼고 미국한테 완전히 조인트 까이는 상황을 일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대한민국 언론만 멍하니 있습니다. 멍하니 있고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 인권 김정은 만나서 거론하지 않겠다 그랬는데도 야당들도 멍하니 있습니다. 일본 반공 농객에 의존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존 볼턴, 피터 나바로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거의 일관적으로 중공을 깨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임기 있을 때 우리도 김정은 체제다 때려 부수고 만주 되찾고 강대국 자유통일 대한민국 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요. 이걸 놓치면은 일본 지금 지식인들 말대로 미국한테 버림받고 일본에 구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